어쩌든 하는 거 그건 그렇고 오늘 지원이도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기하라고 하는 이것은 고3에서도 되게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막 이상하게 돼요. 근데 지원이 공부를 좀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업 되게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데 본인만 손해인데 왜 그걸 모르지? 옛날부터 쓰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못하죠. 다 서로를 인격차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옛날이 훨씬 더 이게 받아들이는 건 빨라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동남아가 선진국이 안 되는 줄 알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이 자질이 안 되는 놈들한테 자유를 주니까 막 대화하고 불지르고 이런 게 자유인 줄 알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좀 적절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더라 이 말이야. 너가 좀 잘 안 되는 그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봐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수를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99번이죠. 99번? 앞에서부터 너가 공부한 내용을 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수부터요? 예, 다 이야기해보세요. 너가 좀 뭐가 지금 안 되는 건지 좀 선생님이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지수의 법칙이라는 정의, 지수 법칙은 이런 거라니까요. A 곱하기 A는 A의 3승.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A의 X승이라는 이 말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밑을 X광을 곱하기를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선생님 그럼 A의 2분의 1성 2분의 1번 곱하기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루트 A라고 하고 A의 3분의 1성을 세제곱근 A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이 X가 이야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 2, 3, 4 이런 자연수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A의 0승도 있고 A의 마이너스 1승 이게 이제 숫자가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만 있는 게 아니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런 것만 있어? 분수도 있겠지. 뭐가 돼? 2분의 3, 3분의 4 이런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A의 X승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 A를, 이 놈을 이거만큼 그러니까 2의 3승이란 말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러니까 뭐다? 8이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이 밑하고 이 미다하고 이 지수가 다 자연수였으면 되게 편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정의역이 모든 실수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수학에서는 fx 이렇게 써요. 다만 이 f다라고 하는 게 어떤 x가 있는데 f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준 것뿐이지. 만약에 x가 있는데 여기에 3x 이렇게 됐으면 이 fx는 뭐한다? 어떤 정의에 있다. 세배를 곱하게 하는 변화, 그러니까 x를 3번 더하게 한 변환이다. 그런 변환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f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수 변환일 수도 있고, 로그 변환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중에 어떤 x가 있는데 뭐한다? 이런 놈을 취하는 이 x가 있는데 이런 놈을 취하는 것에 대응되는 y의 값 이걸 우리 fx라고 하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f라고 하는 건 다 달라진다니까.
1차 변환, 2차 변환, 무리함수 변환, 유리함수의 변환, 지수함수의 변환, 로그함수의 변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 다만 우리가 적절하게 찾아내야 되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 배우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이 무엇인가? 즉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것의 그림을 그려보면 즉 x의 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 자료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취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놈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밖에 없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a는 반드시 양수만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 a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빼준다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1보다 컸을 때고 이럴 때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은 서로 따져보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더라. 역함수다라는 말은 뭔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의 함수이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은 당연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지. 이게 뭐가 돼? y는 로그가 얼마가 돼? ax에서 이 a의 값이 1보다 큰 놈이 된다. 이런 소리지.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이 돼야 돼? 이런 놈의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뭐가 된다?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놈의 값이 된다. 따라서 이 놈의 그림을 바로 이 x가 정의역이 0보다 큰 쪽에서만 존재하는 거구나. 그리고 치역은 이거 아니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구나 이런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고 치역은 0보다 큰 놈에서만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x가 있으면 근데 그 x가 딱 정해져 버리면 아니고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그리고 이런 조건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놈을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 놈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놈과 이 놈이 중요해. 이 놈이 뭐냐? 바로 로그 함수에 얘가 정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놈이 뭐냐? 이 x축이 뭐냐? 바로 지수 함수의 정근선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는 그렇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a 이 말의 뜻은 원래 여기 2가 생략이 되어 있고 1이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a에는 2분의 1승이라고 하자. 이 루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자 a에다 더하기 3을 하고 빼기 3을 해줘. 그러면 그대로 a가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는 반대 개념이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a에다 뭐 한다? 3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그대로 a가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3을 또 나누어 주냐. 3을 나누어 주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도 반대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하고 여기다 뭘 해야 그대로 a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바로 2분의 1승이다. 그래서 2분의 1승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자. 그래서 a의 제곱에 루트가 있으면 얘는 그대로 a가 된다. 이런 소리가. 다만 이 부호가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인 숫자는 이건 실수가 아니야. 허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뭐 제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고쳐준 다음에 루트로 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바로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라. 여기 2가 생략이 있어. 그래서 n제곱은 뭐가 돼? a의 n승이었어. 이 n의 값 자체가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무조건 n은 절대값 a가 된다. 이 n이 뭐가 되면 홀수가 되면 그대로 홀수는 보호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의 뭐 5승이다. 이건 그냥 마이너스 3의 5승하고 똑같다.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남는다니까 얘는 3분의 1승이 돼도 홀수승이 된다. 근데 그 마이너스 1에 상승할 때 가능한 거 마이너스 1에 삼성도 있냐고요? 그 3인 제곱근 마이너스 1에 상승해야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없어도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홀수 제곱근이든, 그러니까 이 홀수라는 놈은 부호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부호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밑이 똑같고, 예를 들어 A의 X성 곱하기 A의 뭐가 돼? Y성. 밑이 똑같고, 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라. X 더하기 Y. 이걸 하듯이 A의 X성 나누기 A의 Y성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X가 Y보다 더 커버리면 A의 X 빼기 Y라니까, 근본적으로. X하고 Y가 서로 똑같아 버리면 빼주면 A의 0승이 된 거야, 0승. 근데 쉽게 말하면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인 거야. 그러면 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좀 나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분이 되니까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A의 제로성은 바로 1이 된다, 이런 소리. 어떤 수의 제로성은 1이 된다. A에 뭐가 돼? 예를 들어서 뭐가 돼? 1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A를 A의 3승으로 나누시오, 이런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 A 제곱분의 1이 된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밑이 똑같고 나눗셈을 했는데 지수끼리 빼라 그랬으니까 A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밑에 분자분모를 바꾸고 이 마이너스는 사라져치라.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원래 이것은 X 빼기 Y인데 X가 Y보다 더 작아버리면 뭐가 돼? A의 Y 빼기 X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이렇게 된다. 왜? 양수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는 사라져지고 역수가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해됐어요? 안 되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봐. A의 뭐가 돼? 3승 B의 제곱. 이것의 뭐 제곱이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제곱하라는 두 번 곱하기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의 3승 B의 제곱. 뭐? A의 3승 B의 제곱을 하라, 이 말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가 돼? A의 6승 B의 4승. 이건 두 개로 곱하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 루트 얼마? A. 2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해주니까 뭐가 돼? 8A.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승에다가 2분의 1승을 해주면 뭐가 돼, 얘는? A의 4분의 1승. 그것에 또 2분의 1승을 해주면 뭐가 되냐고. 이거에 또 2분의 1승을 해주면 뭐가 되냐고. 당연히 A의 8분의 1승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이런 거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듯이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뜻이야. 개념 자체가. 이제 이런 것만 이해하면은 지수 문제는 문제 풀어보면 다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어디가 안 된다고 아까 90번? 299번. 299번이 안 된다고? 예. 자, 299번. 자, 이것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뭐 하고 또 뭐 하라. 계속해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게 X축이 나와 있고 Y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Y는 X야. Y는 X란 말이 무슨 말이지? 바로 이 지점에서는 X하고 정역과 치역이 똑같다, 이런 소리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2의 X승. 자, 이게 Y는 2의 X승이 되네요. 물론 여기는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라 합니다. 2분의 1. 물론 거기에 대한 y 값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분의 1, x가 2분의 1이면 이 값은 뭐가 돼? 2분의 1에 대응되는 y의 값이야. 따라서 여기 이 그림을 보고 하란 말이야. 이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다 y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x에다 2분의 1을 갖다 대면 뭐가 되겠니? 4분의 1. 무슨 말이야? 루트 2라는 소리죠. 아니 이 2에 x가 있는 자리에 2분의 1승 이걸 하라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얘가 루트 2. 루트 2는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y의 값이.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 또 가면 바로 여기가 루트 2라는 값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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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놈이 x하고 y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2가 되는 거죠. 네. A가 루트 2.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대응되는 y 값.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은 또 x에다 루트 2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y는 바로 이 값은 뭐가 돼요? 2의 루트 2승 이렇게 되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니 이게 x하고 y가 똑같은 놈이니까 y가 2분의 2 값이니까 x의 값도 바로 이 값도 얼마가 되냐? 뭐가 돼? 2의 루트 2라는 값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B의 A승. B의 A성 이게 B 가 A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 B 2의 루트 2의 이것의 루트 2성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2의 루트 2승인 거예요? 아니죠. 조금 전에 뭘 배웠지? 2의 A의 B성은 이건 뭐가 된다고? 2의 AB.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근데 그 B의 A승은 B 전체 A의 A를 쓸 B가 A라고 해. 네. 이게 A라고. 네. 두 개를 계산하면 뭐가 돼? 어. 4. 이거하고 이걸 곱하기 하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4가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 또 안 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 319번 같이 막 이렇게 정렬 이렇게 거기 나와 있고 함수,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 좀 같이 또 한번 해볼까? 같이? 일단은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푸는 함수가 됐든 일단 문제를 풀 때 지수든 로그 등은 다 마찬가지예요. 항이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뭐한다? 비슷한 놈이 그러니까 뭐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27이라는 숫자의 근원적인 숫자는 뭐니? 소수가 27의 소수가 뭐냐고. 그것처럼 3이라는 근원적인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뭐한다? 소수라는 그 개념이 일치하면 치환을 하라고. 치환을. 그러면 여기를 319번 문제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리고 y는 뭐가 돼? 3에 마이너스 2x승 빼기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빼기 1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놈이 뭐냐 이 말이야. 마치 인수처럼 보이는 놈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3의 x성이다. 3의 x성 혹은 3의 마이너스 x성. 이것이 근원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자 이런 소리야. 너는 3의 마이너스 x성의 제곱. 이 말의 뜻이 여기에다가 2를 곱하기 하라는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이지 얘가 3의 2x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이 두 개를 뭐 하냐?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곱하기 하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x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해주면 3의 마이너스 2x는 t의 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라. 그리고 치환을 할 때는 제한 범위가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야? t는 3의 마이너스 x승, 즉 3의 x승분의 1, 3분의 1의 x승, 이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이해돼? 네. 이게 너 머릿속에 y인 거야, y.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왜냐? 이거에 대응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x가 있고 얘가 t가 있는 거야. 얘가 x이고 얘가 t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잖아. 네.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당연히 t는 최대값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t는 이게 t라니까 이게 t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t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 쉽게 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되겠어? 9. 그러니까 t는 커봤자 이 값이 여기가 9다 이 말이야. 9. 커봤자 이렇게 9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을 갖다 대입해줘. 3을 갖다 대입해줘. 그러니까 얼마가 돼? 3을 대입하면 3. 아, 27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t의 값은 이 값은 27분의 1이 된다. 이게 x고 얘가 t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놈은 뭐가 되냐? y는 이제 t하고 y의 관계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t의 제곱. 그렇지.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t 빼기 1이 되는 거야. 자, 이게 t였는데 이제 새로운 그림에서 얘가 이제 t가 되고 얘는 이제 y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x를 이렇게 쓰는 거고 y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t하고 y 사이 관계니까 얘가 t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x가 t라고. x하고 t의 관계는 이런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9가 되고 x가 3일 때 t는 27분의 1이 된다. 네. 이게 t의 값이라고. 네. 그 t를 여기다 이제 또 다른 그래프는 여기다 갖다 놓은 거지. 여기가 뭐가 되고 27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쉽게 말하면 9가 된다. 이 안에서 바로 이 그림에 y의 그림을 그려보시오 이 말의 뜻이야. 어쩌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2차 함수 그러니까 t 빼기 1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그림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놈은 어떤 그림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인 거지. 여기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가 뭐가 되냐고 t에다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이게 y 이건 아니 생각을 해봐봐. 너가 머리가 좋으면 이걸 내가 뭐하러 이걸 x축 t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t축을 잡아가지고 이걸 x축 t축 그 다음에 얘를 y축 이렇게 잡아가지고 x가 이렇게 될 때 t가 이렇게 되고 t가 이렇게 될 때 y가 이렇게 된다. 한꺼번에 내가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머리가 똑똑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해주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인수분해를 왜 배워? 인수분해를 배우면 굉장히 차수가 높은 걸 굉장히 차수를 낮게 만들어줘서 뭐한다? 근도 구의 방정식의 문제도 풀 수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그걸 뭐 원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원래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한 머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듯이 이 어떤 x축, y축, x축, t축,
t축, y축 일일이 잡아줘야 된다고.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y가 이럴 때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야. t가 1일 때. 네. 근데 t는 어디에서 또 어디까지 되냐? 27분의 1. 27분의 1은 바로 이렇게 생겼지. 이게 27분의 1일 것이고 9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지. 이렇게 9 이렇게 된다. 네. 그럴 때 y의 값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게 y의 값이다. 네. 그러니까 t가 1이 될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t에다 9를 대입하면 뭐가 돼? 99. 88에 64 빼기 2가 되니까 여기는 62가 되나 보다. 누가? y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y는 최대 최소는 얘가 최대 얘가 최소란 말이야. 그럴 때 x는 우리가 t는 내가 임의로 잡아준 거지. 원래 x하고 y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t가 1일 때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 t는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네. 그럼 어쩔 때 t가 1이 나오냐고. 어쩔 때 t가 1이 나오냐고. 어쩔 때 t가 1이 나와. x가 0일 때. 네. 그러니까 원래는 x가 0일 때 최소값 y는 이게 이제 최소값 y는 마이너스 2를 갖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t가 지금 9일 때 62야. 그럼 t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3의 마이너스 x선 얘가 9일 때. 네. 그러니까 x는 뭘 가져야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2일 때 뭐한다? y의 최대값은 뭐가 돼? 62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t는 나만 아는 거야. 문제를 푸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걸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뭘 저렇게 x축, t축, t축, y축 이걸 세 번이나 우리가 두 번이나 잡냐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한꺼번에 알면 내 머릿속에서 뭐가 돼? 이건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거쳐주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인간이 그게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고 이렇게 안 되면 또 잡아주고 이걸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하는 것은 목적은 인간이 한 방에 그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뭐겠어? 내가 멍청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지 수학을 그냥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 x하고 y를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머리가 똑똑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t를 뒀다가 t가 또 이렇게 변할 때 또 y가 x에서 t에서 y 그래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구나 라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이제? 네. 그 다음 또 안 되는 거 한번 얘기해. 그 2차식을 인수분해 할지 완전제곱식 할지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완전제곱식을 해야 되지는 수학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다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니? 그거하고 x축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방정식이야. 최종적으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 놈과 는 0이. 그러니까 x에다 뭘 대입해야 이것이 는 0이 될 것인가? 이런 말의 뜻이야. 물론 여기에 뭐 a가 있으면 a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값이 a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이 무엇인가? 이 값이 b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3의 마이너스 2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더하기 뭐가 돼? a는 0.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네.
뭐 이것이 뭐 서로 다른 두 정사 만나게 되기 위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냐면 이 문제 좀 해드릴게요. 뭐 그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줄게요. 이게 이합설우가 마지막에 문제를 풀려다가 못 풀었던 문제인데 그러네요. 저 338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338 뭐가 되어 있죠? 3의 2x승 빼기 3x 더하기 뭐가 돼? 1승은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 범위를 구하시오. 이 문제거든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원래는 이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는 0이 되나요? 아니 쉽게 말하면 방정식이란 말은 근이 존재한다. 아니 선생님이 이야기 안 했었나? 등식이 있는데 어떤 식은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지는데 등식은 뭐한다?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너가 보는 이 식들은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어쩌고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들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자체로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인 내용이고 그런 놈들이 결국은 뭐한다?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게 는 0, 는 A, 는 뭐 얼마 아니면 부등호. 그러니까 등호 아니면 부등호가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호로 들어가는 것을 등식이라고 하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예를 들어 3x 더하기 1이다. 얘는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겠어 근본적으로? 등식에 들어가죠. 다만 x가 존재하고 y가 존재하니까 얘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본적으로.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근데 어쩌든 간에 등호로 들어가면 등식, 부등호로 들어가면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만이 등호가 성립하는가 이런 말의 뜻이야. 그 미지수, 여기서 미지수는 뭐 x가 되겠지. 보통 우리가 미지수는 x, y, z로 다 쓰는 거야. 이건 우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유럽에 가도 걔네들도 그렇게 쓰고 아프리카 가도 는 뭐 미지수를 x, y, z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그러니까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무튼 데카르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아마 팡세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으로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제가 뭐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대학에서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고 막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로로 했어요. 가로야 가로. 옛날에 딱 그거 잘 모르겠는데 가로로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인쇄업자한테 가가지고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게 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거기다 X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미지수는 그냥 X, Y, Z.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X에, 즉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가? 3 곱하기 X는 0. X는 0. 그러면 A 곱하기 X는 0 곱하기 X. 자, 여기에 X에다 뭘 들어가야 이게 성립하니? 모든 숫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등호가 항등식이란 말은 항상 등호가 뭐한다?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했다 할지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해요. 2를 대입해도 되고 2를 대입해도 어떤 수를 대입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의 뜻은 근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뭐가 돼? a 빼기 1에 예를 들어서 x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a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대비했어. 예. 그러니까 이런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고 이 방정식은 특이한 값을 대입해야지만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일반적으로 또는 0 이렇게 되는 건 뭐한다? 특이한 값을 대입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등호로 연결되어 있고 특이한 값을 대입해야지 성립하는 식.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이 있다. 뭐라고 좀 교재에 나왔냐면 이 놈이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만 이 두 개에서 만나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를 물어봤어. 지금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아 그러니까 뭐한다? 아 방정식인가 보다. 어떤 값을 대입해야 성립하냐 이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지수니까 지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모양새가 내가 모양새 자체가 비슷한 꼴이 있으면 일단 뭐하라? 치환하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말은 인수가 똑같으면 그런 개념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27이든 81이든 뭐 이런 숫자를 다 똑같은 수로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왜 그렇지? 3의 몇 승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뭐가 돼? 128 이런 거 다 똑같은 수로 보는 거야. 왜? 2의 몇 승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비교하기가 쉽다 이런 소리야. 왜? 다 뭘로 비교하면 돼? 2의 x승이라는 뭐다 지수함수의 그림으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분의 1이 있고 128이 있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승이고 얘는 2의 예를 들어 뭐 7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2의 x승을 그림을 그린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이 값이 여기가 바로 2분 이 값이 그래서 2분의 1이구나. 여기는 뭐가 돼?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 값은 뭐가 돼? 이 값은 128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뭘로 구했어? 2의 x승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얘가 더 값이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값들은 우리가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밑이 서로 달라버리면 그래서 이제 수학이 어렵다는 거야. 그걸 고민을 해야 돼.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어쩌든 간에 여기에서는 3의 x승 있고 3의 뭐 2x승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어떤 인수라는 개념은 바로 3의 x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치환했어요. P로.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된다. 수학에서 치환을 할 때는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치환했는데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이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x의 범위가 이렇지만은 아니 그걸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t의 범위. 그래야 t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도 이제 3의 x선을 내가 t라고 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 3의 x선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t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 t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y의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그렇잖아. 이게 양수. 이게 지금 x축이 되고 얘가 t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t는 a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놈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라는 그림과 y는 a 이 두 개의 그림을 서로 갖다 놓고 문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y 대신 a 갖다 대면 이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고쳐줄 것 같아?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할 수,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은 다 쉽게 말하면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너가 그릴 줄 아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림을 그릴 줄 아냐?
아,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얼마 대입하면 0 되냐고 여기는 0. t에다 0 대입하면 y도 0이라고. 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정의역, 치역, x의 절편, y 절편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2차 함수면 꼭지점, 대칭축, 최대 최소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접시형태를 고쳐라. 그 다음에 뭐가 돼? 분수함수일 때는 뭐한다? 정근선, 대칭선분, 대칭점. 무리함수일 때는 뭐가 돼? 꼭지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루트 안의 값이 양수 뭐? 창문 조금은 아 너무 더운가요? 아 이거 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거 좀 예. 공기가 좀 창문을 좀만 아니 저기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줄까요?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와가지고 둘이 오늘 지금 너 3시간째야 너가 세 번째야 그러니까 지금 4시간을 넘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 이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너가 빨리빨리 하고 가지 왜 이렇게 노느라고 그래. 자 일어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놈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함수의 소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꼭 알아야 될 것들. 뭐 지수함수는 뭐가 돼 있어?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x의 절편, y 절편. 항상 못 쓰는 게 x의 절편, y 절편. 그러니까 0,1을 지난다. 아 그러니까 얘가 y의 절편이구나. 0,1을 항상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정근선.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놈을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2차 함수니까 뭐가 돼? x의 절편, y 절편 빨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y에다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은 0하고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얘가 3인 거야. 그 영상을 어떻게 구했어? 아 인수분해로 구했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왜 필요한 거라고?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에서 A, B, C는 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0이고 또는 B가 0이고 또는 C가 0이다. 이렇게 뭐가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지만이 내가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결론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가, 즉 X의 절편이 뭔가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근, 해, 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뭐 한다? X의 절편.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y에다 0 대입하니까 0하고 3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왜냐? 왜 이게 지금 t축이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뭐가 되고? y축이고. 위아래가 y고. t는 이게 지금 t다. 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게 알겠지? 왜? x의 절편, 그걸 바로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x의 절편을.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y에다 0 대입했어. y가 0 대입했다라는 말은 바로 t축이다 이 말이야. x축이다, t축이다 이런 뜻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t축, 얘가 y축.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겼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림이 왜 그렇게 생긴지 t의 정확한 개수가 무슨 수야? 양수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야. 아래로 아래로 걸로. 그리고 뭐한다? t축과 만나는 점. 즉 y에다 0 대입했을 때의 값은 0과 3.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 이제? 원래는 막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원래는 뭐 t 빼기 2분의 3에 뭐가 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9. 원래 이게 해야 돼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고 x가 즉 y의 절편을 구하면 0이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3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원래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빨빨 풀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의 뜻이야. 그래서 그림 자체가 바로 T축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고 0, 3 이렇게 바로 그린 거라고 이렇게 이게 T축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 그러니까 이 Y축 자체를 안 그려버린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이 그림과 근데 이 그림에서 T의 값이 무슨 소리예요? 양수.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려라 이 말이야. 이 그림만.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0, 3, 0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y는 a. y는 a. 이게 y의 값이야. 이게. 이해돼? 그러면 y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그림하고 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좀 뭐야? 서로당 두 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이 그림은 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A는 뭐 한다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이게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접하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T가 0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면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장터로 고쳤다라는 말은 뭐 한다? 근본적으로 꼭지점, 대칭축, 여기에 대칭축은 x는 2분의 3이 대칭축이지. 네. 좌우를 이렇게 접하면 접혀준다 이런 뜻이야. 네. 꼭지점 뭐가 돼? x가 2분의 3, y는 마이너스 3을 9가 돼. 그 다음 뭐가 돼? 최대, 최소. 그림이 아래로 보니까 최소값을 갖겠지. 네. 위로 보면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2차 함수에 이런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거쳐주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거쳐주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왜냐? 2차 함수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뭐 한다는 소리야. 2차 함수를 내가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을 잡으려면 그 새끼가 어디 출신이고 나이는 몇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뭔가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수학도. 뭔가 특정을 해야 이 새끼 그림이 어떻게 생겼고 그 그림의 꼭지는 그렇고 그림이 최소값을 가면 최소값을 아래로 볼로 꼭지점 이렇게 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y는 뭐가 되겠어? a에 뭐가 돼? x-p의 전체제곱 더하기 q.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제곱 형태라고 하고 꼭지는 p, q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x는 뭐가 돼? p가 되고 a가 양수면 그림을 아래로 보니까 최소값 y는 q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뭔가 내가 그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다른 선생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하겠지. 왜 완전 접시를 고쳐? 고쳐야 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이지. 근데 뭘 아냐고. 꼭지점 대칭주 최대 최소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림마다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차 함수는 이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만 알면 돼. 기울기하고 y절편만 알면 돼. 그리고 뭐하고 x의 절편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의역, 치역, x의 절편, y절편 이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에 SH 증가라는 거는 Y 증가라는 이게 기울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반드시 중요하겠지. X의 절편, Y 절편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그림이 이런 몸의 그림이었다. 당연히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왜냐? X가 0이었을 때 Y값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놈이 중요하겠다. 아, 그래서 이 놈이 뭐다? 이 놈을 정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리함수할 때는 정근선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 함수를 할 때마다 이 함수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 함수를 특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특정할 수가 있다. 그 함수의 특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이건 그것이면 그 함수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겠구나. 그 함수는 무리함수겠구나. 그 함수는 뭐다? 로그 함수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함수를 할 때마다 이 함수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해야지만이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함수에서 뭐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로그함수. 그래서 이런 것이라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완전적 형태는 뭐한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적 형태로 거쳐준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완전적식 이게 완전적 형태를 거치잖아요. 근데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것만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산술 계평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섞어서 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뭐 한다? 2차식이면 완전역식으로 고치고, 뭐 한다? 서로 역수관계나 합이라고 곱이 일정했을 경우, 합이 예를 들어 일정하다라고 나왔을 때,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산술 계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차수가 서로 다르고,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이럴 때는 코시 슈왈츠 방식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봐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때야 되겠어? 수많은 자기 시행착오가 경험치로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만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이게 되는 거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풀어.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AI나 가능합니다. AI나. 우리나라 AI 이번에 문제 풀어 그랬더니 수능 문제 풀어 그랬더니 전 세계 꼴등입니다. 꼴등. 우리나라 AI는 아직 AI가 아니죠. 학습 자체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애들은 문제를 풉니다.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와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수도 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건 나는 문제를 많이 풀고 결과치만 너한테 딱 가르쳐 줘. 그러면 너는 집에 가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왜? 그래야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무작포로 문제를 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알고서 문제를 풀었어. 그럼 너의 경험이 쌓였어. 이건 이렇게 문제 풀구나. 그런 것들을 다른 데 적용을 해보면 이래서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풀었구나.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보고 공부하는 방식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소리는 답지를 보고 정확하게 답지는 제일 쉬운 길을 가르쳐 줄 거 아니니. 답지를 보고 이 답지를 보고 정확하게 그 길을 이해해서 그 길대로 문제를 풀어서 다른 거에 다 적용을 해봐도 어쩌더라? 그렇게 풀어지더라. 이거 답지를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풀고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답지가 제일 좋구나 이런 우리가 상향식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배우지만 물론 나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답지 보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답지를 봐라. 그 대신 의존하지는 마라. 뭐 하라는 소리? 그 답지를 너 걸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해요. 이게 뭐 답지를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못한 놈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 답지를 보지 말아라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너가 보지 못했던 문제가 한 4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건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쌤이고요. 네, 그런 데는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 냅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교수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창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4문제를 어떤 사람이 맞추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이 4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힘,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연습을 많이 해야 그런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봐보세요. 내가 나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전혀 너가 모르는 문제 나왔어.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문제를 너는 접근해 가는 방식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해. 왜?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거에 속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걔네들은 뭐냐? 답지를 안 보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도 풀어보고 막 연습을 해봤거든. 수많은 연습.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져요. 이해돼요? 왜 답지를 보지 말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4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안 보는 사람은 답지 보고 가장 쉬운 걸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런히 암기해서 문제 풀잖아요. 4문제 빼는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4문제 빼는 거 다 맞춰도 2등급 나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2등급이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공부를 이제 개판을 하니까 2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다만 1등급 나올 때는 전라남도 에서 1등급 나올 사람 몇 명 없어요. 누가 생각할 때 많을 것처럼 보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면 최저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합격해서 이 최저까지 다 맞춘 사람은 한 28%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예요? 3분의 2가 다 최저를 못 맞추면 다 떨어져. 이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은 학교 시험을 잘 못 봐도 평상시에 이런저런 연습을 많이 하는 애들은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최저를 맞춰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맞는 어떤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무튼 답지 보라 보지 마라 이런 것은 너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학문적면을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답지를 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문제 풀고 막히는 거 좀 답지 보고 문제 풀고 그 대신 뭐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제가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을 그러니까 이게 그 왜 답지를 안 보고 푸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 풀면은 나중에도 기억이 남는데 답지를 보고 문제를 딱 이해했잖아. 나중에 전혀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보고 푸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 그게 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가 돼요. 사실은 답지를 안 보고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내가 알아요 그거.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수학을 쫙 보면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럴 리가 있나. 나도 그거 하는데 30년 걸렸는데. 나 더구나 대학에서 나온 수학을 또 전공한 사람이잖아.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한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거 하는 데까지 얼마나 한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만 머리가 또라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자, 또 하나 질문해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아까 지수 정의 물어본 게 지수 정의랑 로그 정의랑 헷갈려서 물어봤는데 정이요? 아니 그 정의가 아니라 법칙 y는 봐보세요. y는 a의 x선. 이거 역함수를 한번 해보세요. y는 자 그러면 뭐가 돼? 역함수는 x는 a의 y승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y는 뭐가 돼요? y는 아, 로그의 로그 ax.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는 지금 너가 모르는 건 로그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지 지수의 법칙을 몰라서 지금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로그 a의 뭐가 돼? 1, 제로. 써봐봐. 로그 a의 a는 1, 로그 a의 뭐가 돼? x 곱하기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로그 얼마가 돼? a의 x분의 y는 분자에서 분모를 빼는 거야. 로그 a의 y 마이너스 로그 a의 x. 아니 이거 뭐 본인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로그 얼마가 돼? a의 x의 n승은 n 로그 얼마? a의 x. 로그 얼마가 돼? a의 p승의 b의 q승은 p분의 q의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뭐가 돼? 로그 a의 b의 p분의 q승. 이걸 위로 바로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b다라는 말은 밑관인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수가 돼요. 로그 얼마? b의 a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로그 얼마 돼? c의 a분의 로그 얼마 돼? c의 b.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c라고 하는 걸 써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돼? a 로그 얼마 돼? a의 b다라. 이건 자리 바꾸면 쓸 수 있어요. b 로그 얼마 돼? a의 따라서 얘는 뭐가 돼? b가 된다. 로그 얼마 돼? a의 b 곱하기 로그 얼마 돼?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더 곱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로그 얼마 돼? a분의 로그 b. 그러니까 나는 밑을 10을 이끌어 왔다 이 말의 뜻이야. 상으로. 얼마 돼? 로그 얼마? b분의 로그 c. 뭐가 돼? 로그 얼마? c분의 로그 얼마? a. 그러니까 약분 b 이거 1이 된다 이런 소리. 이해할 수 있겠니? 이게 전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뭐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로그 a의 b 아마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뭐 전혀 저도 처음 봤던 어떤 성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다음 주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데서 나왔었던 것 그 문제가 옛날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눈에 보였어요.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예, 178번이 178번. 로그 뭐가 돼? a의 b 곱하기 로그 얼마 돼? c의 b는 뭐 1이었다. 이 말은 로그 얼마 돼? a분의 로그 b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그 얼마 돼? c분의 로그 d야. 그러니까 1로 이렇게 날 수 있다고. 1로 이렇게 날 수 있다고. 왜냐면 곱하기니까 서로 잘 바꾸면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로그 얼마 돼? c의 b 곱하기 로그 얼마? a의 d. 그러니까 이 놈이나 이 놈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거 자리 바꿈 해줘도 똑같다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성질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다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더 해오도록 하십시오.
내일은 제가 어디를 할 거냐면 내일은 부등식을 할 겁니다. 저기 지수 부등식 유형 14번부터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337번까지 문제를 부지런히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좀 빠지지 마세요. 뭐 서로 얼굴 붙일 일이 뭐가 있어요. 졸업식이랑 스케줄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었죠. 어디 저기 고깃집 갔어요? 아니면 뷔페집 갔어요? 돈가스 집이요? 아, 연안동 그쪽은 뭐 뷔페집이나 돈가스 집이 맛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어차피 같이 수업해야 되거든. 12시 반에 둘 다 12시 반에 와. 내일 11시에 끝난다며. 밥 먹고 저기 걔한테도 12시 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2시 반에 오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